양배추를 먹고 나서 65명의 사람들이 무려 3주 만에 63명이 완치가 된 거예요. 또 인체 자체의 생명 반응이 곧 효소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있고 알아서 숨을 쉬고 있고 혈액순환이 또 알아서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다 알아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인체의 모든 반응은 효소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효소에는 대부분 쉽게 알고 있는 게 소화효소인데요. 탄수화물 소화효소 아밀라제, 단백질은 펩신, 펩타제, 지방은 리파제, 이렇게 소화효소는 좀 알고 있는데요. 인체는 소화효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사에 관계하는 효소, 또 잠재적인 기능을 또 발휘하도록 하는 잠재효소까지 효소의 종류만 해도 어떤 학자들은 12,000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효소의 반응은 과학적으로 아직 다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효소 자체가 워낙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죠. 과학은 이 자연의 아주 일부분만 분석한 거다. 우리가 아는 것은 5%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체 역시 저는 과학적으로 다 알지 못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효소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체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소 반응이 늘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효소 반응을 하고 있는 인체에 적합한 식사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효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리를 하는 순간 다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형태의 자연의 음식으로 먹을 때 효소를 같이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에서는 이렇게 소화효소, 또 대사효소, 또 잠재효소까지 수많은 효소 반응의 결과로 생명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이 효소가 많이 보유되는 몸이 건강한 몸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입에서 침이 줄줄 흐르잖아요. 이 침도 효소입니다. 이 효소가 많기 때문에 생명 반응이 활발하고 또 건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노인들, 특히 이제 병이 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침도 안 나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효소가 부족한 몸이 되는 거죠. 따라서 효소가 많이 유지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의 저자인 시냐 히로미라는 사람은 한 번도 암 사망 진단서를 쓰지 않은 명의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엔자임 건강법이라고 해가지고 효소가 많은 몸을 유지하자를 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있는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요리를 많이 하지 않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효소는 크게 소화효소, 대사효소, 그다음에 잠재효소까지 있는데요. 소화효소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켜서 영양을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이런 소화효소들이 있습니다. 몸은 소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면역작용도 하고 또 혈액순환도 하고 심장도 계속 뛰고 있고 다양한 대사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에 관련된 효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모든 효소들을 다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동맥의 혈액순환만 해도 동맥순환에 작용하는 효소가 70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사작용을 하는 이런 효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잠재효소인데요. 만약에 갑작스러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 온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면역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또 면역 세포들이 움직여야 되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역시 이것도 면역 세포들이 쓰는 효소들, 잠재적인 효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서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인체 내에도 소화에 늘 너무나 많은 효소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갑작스러운 그런 면역 반응을 해야 될 때, 갑작스러운 항체를 만들어내는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이 잠재효소가 없어서,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항체를 만들 힘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가 부족한 사람들은 기저질환자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당뇨, 고혈압, 만성신부전, 이미 몸이 굉장히 많은 기능 저하 상태이고 또 염증이 많기 때문에 효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새로운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항체를 만들 힘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잠재 효소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몸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소화 효소에 많이 몸이 효소를 낭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과식을 하거나 나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또 효소가 굉장히 고갈되는 몸이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하면 이 소화 효소의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잠재 효소를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동물원을 운영할 때 그 동물들에게 적절한 가열된 그런 사료들을 먹이고 있었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점점점 병에 걸리고 아파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을 살펴보고 좀 분석을 한 결과 사자는 원래 육식동물이니까 다른 동물의 이 살을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사료를 먹으니까 당연히 사자에게 적합한 음식이 될 수 없었던 거죠. 원숭이, 유인원 동물들에게는 또 살아있는 그런 과일, 채소를 줘야 되는데 또 가열식을 주니까 영양이 또 결핍이 됐었던 것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사료를 음식을 바꿔줬습니다. 사자에게는 생고기, 생간 이런 음식을 주고 원숭이에게는 과일, 바나나, 오렌지 이런 신선한 음식을 줬을 때 효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다 보니까 동물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 치료라는 것이 실제 응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암 환자나 병이 깊은 환자들에게 인위적으로 효소를 또 만들어서 효소약을 주는 그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소가 죽어가는 생명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은 원래 생명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효소들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그런 효소 음식을 줌으로써 모든 기능들을 빠르게 정상화시켜주는 치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타민 U는 원래 있는 성분이 아니고요. 새로운 별명입니다. U는 얼석, 궤양의 약자예요. 1949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가넷 체니 박사팀에 의해서 이 얼석, 궤양이 나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궤양이니까 항궤양성 인자가 들어있는 양배추를 먹고 나서 65명의 사람들이 무려 3주 만에 63명이 완치가 된 거예요. 궤양을 치료했다라는 의미에서 비타민 U라고 별명이 붙여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배추에 들어있는 메틸메티오닌 설포늄이라는 MMSC라는 성분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이 성분으로 인해서 궤양이 나아서 비타민 U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많은 분들이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 U이고 MMSC라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네, 비타민 U는 양배추를 중심으로 이 양배추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나 케일 이런 음식들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